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중 무역 협상의 불확실성에 212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철회는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에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더욱 폭넓게 소통하면서 공감을 넓혀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대기업의 지주회사 체제 바깥에 있는 계열회사의 절반가량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및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이 기업 공시에 쉽게 접근하고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모바일 공시 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단순 공시 정보 외에도 다양한 종목 정보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빼빼로 데이인데요. 이 빼빼로처럼 내 종목에 장대 양봉이 쭉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최영동 전문가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요. 저희 최용돈 전문가님께 알찬 정보도 들으시고요. 또 실시간 종목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786-1022 또는 1023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아싸 인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선 캐스터. 네, 11월 11일 월요일 장입니다. 오늘 장 잘 대응하셨나요? 오늘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내일 장의 투자에 대한 지혜 모아볼 수 있는 아싸 인싸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증시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소비 시즌의 소비 대주에 대한 관심이 커져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11월 11일 우리나라에게는 오늘은 농업인의 날이자 빼빼로데이죠. 자, 중국으로 가볼까요? 중국의 경우 오늘은 광군제가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게다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요, 이 연말 소비 시즌을 맞아서 소비재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광군제와 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도 다수 있어서 이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광군제에서는 우리나라 화장품주들 굉장히 크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도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IT주들의 굉장한 또 행진을 이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있었잖아요, 광군제가.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LG생활건강에 있어서는요, 1시간 만에 1억 위원을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이 소비재 관련해서 또 쌀쌀한 이 겨울이 다가오면 지갑을 열게 할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관심은 가져가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인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인싸 소식은 바이오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정부가 반도체를 잇는 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바이오 산업을 꼽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바이오주가 앞으로 향후 계속해서 더 잘 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사실 바이오와 제약 산업은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 높이 평가되면서 한동안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개발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데다가 고도의 기술력까지 필요하다 보니까 이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서 관련주들 최근 급락하는 움직임 보였는데요. 따라서 이 전문가 분들께서도 무분별한 기대의 주가 상승 좀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아무래도 학습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실적 위주로 가져가 보자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아플싸, 우리 주식시장을 좀 아쉽게 썼던 아싸 소식 넘어가기 전에 인싸
소식이 하나 더 있었네요. 인사 소식 짚고 넘어가시죠. 자, 세 번째 인사 소식입니다. 주가가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 좀 회복세 영향으로 주식형 펀드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식형 펀드 중에서요, 이 인덱스 펀드 좀 따져볼까요? 인덱스 펀드의 수익률과 자금 유입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 관심을 둘만하다라는 평가인데요. 금융투자 업계에서도 증시가 이렇게 추세 상승만 계속해서 이어가 준다라고 하면은 인덱스 펀드의 투자 매력도 또한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가고 있죠. 따라서 앞으로 국내 주식형 펀드가 인덱스 펀드 중심으로 호조세를 이어가게 된다면 국내 증시를 둘러싼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 국내 증시 여건이 개선되면서 앞으로 점진적인 반등 보일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만큼 인덱스 펀드에 대한 관심, 옥석 가리기 좀 더 필요해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서 앞불사 우리 시장을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아싸 소식은 오늘 한 가지인데요. 이 국민연금에서요, 엔터주를 좀 많이 담아오는 모습 보였었는데 엔터주들의 성적표를 받아봤는데요. 아이고, 이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나머지 공부시켜야겠다 할 정도로 좀 초라했던 성적표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뭐 CJ-ENM이라든지 YG엔터테인먼트 좀 엔터주들의 지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어닝 시즌 성적표가 좀 초라했던 거죠. 자, 국민연금공단 7월 지분 공시에서 보유 비율을 1.01% 늘렸다고 밝힌 CJ-ENM은 최근 1년 최고점 대비 시총 3분의 1이 증발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노이즈 또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엔터주들이 좀 활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쭉쭉 잘 가야 될지, 쭉쭉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마음으로 아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오늘장 아싸 인사 짚어봤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중국 광군절 그리고 국내 쇼핑몰에서도 할인 이벤트들이 많으면서 제 주변에서도 너도 나도 너 이거 샀니? 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자, 그만큼 소비재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또 화장품과 IT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이죠. 정부의 바이오 혁신 선언이 있었는데요. 좀 침체된 바이오주가 회복이 될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국내 주식형 펀드 관심 집중이 되고 있는데 역시 옥석 가리기 잘해야겠죠. 그리고 유일한 아싸 소식으로 국민연금이 엔터주를 담았는데 아직까지는 초라한 성적표라는 그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궁금한 소식들이 많은데요. 최영동 전문가님은 어떤 소식에 집중하고 계실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님, 눈여겨보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월요일에 첫 기사이기 때문에 좀 좋은 뉴스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소비 시즌 소비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증권가에서 화장품과 IT 종목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좀 뉴스가 가장 좀 눈에 띄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내뿐만 아니고 드디어 이제 11월 11일입니다. 뭐 빼빼로데이이기도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광군절이 드디어 시작이 되는 이제 온라인 쇼핑의 대목을 좀 맞이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기대치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일단은 IT 종목과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전통적인 부분들이겠죠. 뭐 새로운 종목군들이 튀어나온다는 개념보다는 좀 계절적인 수요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늘 뭐 그렇게 화려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존에 좀 하락했던 모습들 속에서는 많이 회복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광군주도 분명히 중요하겠지만 이번 달 29일서부터 있을 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부분들, 그러니까 글로벌 소비 시즌에 대한 진입 부분들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은 시장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주요 소비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화장품, IT 종목군들이 일단은 첫 번째로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여타 다른 뭐 이렇게 산업군들로의 이제 확장세들도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특히 최근 들어서 오프라인 뭐 쇼핑보다는 오히려 온라인 쇼핑에 대한 관심도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 결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결제주들에 대한 후보군들도, 그러니까 2차 수혜주겠죠.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확산을 시키시면서 매매를 해보시게 되면은 좋은 뭐 인싸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소비주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보자라는 뉴스 한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저도 참 쇼핑을 좋아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정말 사고 싶게 이 이벤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이 소비재 관련해서 부각이 가능이 될 것 같고요. 또 온라인 쇼핑 증가하면서도 2차 수혜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뉴스를 보는 주식시장 아싸 인싸, 이것만은 꼭 챙겨봐야 된다. 또 다른 이슈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이 뭐 늘상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한편에서도 나쁜 소식들도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제가 이 뉴스를 좀 보면서 어디에다 과연 방점을 좀 찍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뭐 엔터주들의 쇼핑한 국민연금 초라한 성적표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기사의 헤드라인 자체를 국민연금에다가 방점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엔터주 그리고 컨텐츠들에 대해서 좀 방점을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두 사항 다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기관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 부분 전방위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은 금융이라든지 투신권에서에 대한 매도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두 주체 자체는 뭐 긴 호흡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관에 대한 매수세를 봤었을 때 연기금에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들인데 특히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 올 초서부터 엔터주들 그리고 주들에 대해서 이제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상황 자체가 좀 변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업계의 도덕성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올 여름서부터 상당히 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좀 뜨겁게 달궜던 내용들이죠. 버닝썬에 대한 사태가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불이 꺼지지 않은 상태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CJ ENM과 관련된 뭐 투표 조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담당 PD에 대한 이제 뭐 구속 여부까지 좀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투심을 좀 약화시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국내 산업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적인 이 산업에 대한 섹터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여전히 컨텐츠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컨텐츠 기업에 대한 이제 성장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진행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해외 쪽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뭐 넷플릭스라든지 그리고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이러한 이제 OTT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악재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중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관심을 좀 가져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아싸이긴 하지만 중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시각 자체는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긴 했지만 중기적인 관점으로는 여전히 좀 살아있을 수 있는 섹터라는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이런 뉴스들로 한번 이야기를 좀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연금이 밀어주곤 있지만 최근 업계의 도덕성 논란으로 투심이 약화된 상태인데요. 하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싸인싸에 대해서 최영돈 전문가님의 의견을 짚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들썩인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종목은요. 오늘 상한가 진입했던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SM라이프 디자인인데요. 자, 겨울왕국의 후속작이요.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봉 임박하면서 겨울왕국의 유통사업, 국내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 이 SM라이프 디자인의 주가가 오늘 상한가까지 훅 뛰어오른 겁니다. 사실 이 원편이라고 할까요? 1편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에 개봉을 해서 국내 개봉한 애니메이션 최초로는 1000만 관객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따라서 그 기대감 겨울왕국 2에도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는 21일 개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국내 유통사업 담당하고 있는 SM라이프 디자인 함께 종가 보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끊이지 않고 3,415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 큐브엔터로 오늘 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2거래 연속 상한가고요. 3거래 연속 급등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매각 이슈 때문인데요. 딜라이브가 자회사인 큐브엔터 매각에 착수를 하게 되면서 급등세가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큐브엔터의 인수 후보 살펴볼까요? 국내 코스메틱 기업과 중국계 재무적 투자자 등 두세 곳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지금 상한가에 안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에 크게 오르더니 쭉 풀리지 않고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종가 살펴보시죠. 자, 큐브엔터 1,165원 오르면서 5,080원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좋은 실적 발표한 삼성카드입니다. 자, 삼성카드가 이번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이 3분기 순이익을 보니까요. 908억 원입니다.
908억 원이면 이 컨센서스가 700억 원대였는데요. 그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 소식에다가요. 내년부터는 자산 증가 추세로까지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아주 좋은 전망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 삼성카드 6%대 강세 보여줬었는데요. 2,300원 오르면서요. 37,300원 계속해서 강하게 플러스권에서 움직인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카페24 가지고 왔습니다. 역시 실적 때문입니다. 이 실적이요. 이 삼성카드는 좋은 실적이었지만 카페24 같은 경우는 부진한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깝게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부진한 실적 나오게 되면서 오늘 장에 많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개장하자마자요. 뚝 급락을 하면서요. 오늘 5% 넘게 낙폭을 보였습니다. 54,000원까지 내려온 모습 오늘 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넘어갑니다. 다음 종목은 역시 오늘 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주입니다. 메디톡스인데요. 이 메디톡스 장 초반부터 급락을 하더니 오늘 그 낙폭을 많이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메디톡스의 보톡스죠. 중국 허가가 단송됐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허가 진행 상황을 심사 완성해서 심사 대기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메디톡스 이러한 기대감 갖고 있었는데 좀 이 소식 전해지게 되면서 크게 굴곡을 그려냈습니다. 10.49%까지 크게 낙폭 보였고요. 오늘 굉장히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죠. 29만 8,800원까지 내려앉은 음봉 그려냈습니다. 오늘 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겨울왕국 2편의 기대가 높아서일까요? 국내 유통권을 가진 SM라이프 디자인도 상한가를 보이고 있고요. 또 M&A 이슈로 큐브엔터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삼성카드 웃었고 또 카페24도 실적과 관련해서 이제 변동을 보이고 있고요. 거기에 또 메디톡스가 중국 허가 반송 소식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좀 궁금한 소식들이 많은데 최영돈 전문가님 특히 봐야 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좀 부담스럽고요. 두 번째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큐브엔터라는 종목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연 이틀 지금 연상한가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틀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시장이 고점을 좀 상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좀 숨고르기 국면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았나 하나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일단은 코스피 쪽에서 마이너스 0.61 정도,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49% 좀 빠지면서 시총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다소 조금 이제 쉬어가는 구간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 작은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지 않나 하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뭐 1번에서 말씀하셨던 SM 디자인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개별적인 이슈겠죠. 개별왕국 2에 대한 개별왕국이 아니죠. 겨울왕국에 대한 겨울왕국 2에 대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투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에 대한 주가 흐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큐브엔터 같은 경우는 앞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M&A 이슈가 좀 발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만약에 실패로 들어간다라든지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만약에 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에 대한 반등폭이 이렇게 크진 않을 텐데, 뭐 최근 들어서 이 큐브엔터가 보여줄 수 있는 뭐 이슈라든지 성장성들이 시장에서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국내외 인수 후보군의 지금 다수의 인수 후보군들이 좀 인수 의향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국내 기업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이 구성된 두 곳에서 세 곳 정도가 이 큐브엔터에 대해서 관심을 상당히 좀 많이 표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까지 이 엔터주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큐브엔터가 시장에 매물로 나옴으로써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지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큐브엔터에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라인업 자체가 상당히 좀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들 아시는 노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리워하다로 좀 유명한 B2B 네. 네, 그 그룹이 이제 속해 있는 회사가 바로 큐브엔터고요. 그리고 걸그룹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여자애들이라는 또 걸그룹이 또 이 큐브엔터에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캐시카우 자체가 좀 확실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뭐 국내뿐만 아니고 중국 쪽까지도 굉장히 좀 군침을 흘리고 있는 그런 M&A 물건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 자체가 다소 조금 출렁이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을 때 이렇게 이슈가 좀 탄탄하게
팽팽하게 잡혀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강한 수급으로 인한 기세주들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뭐 SM 라이프 디자인도 상당히 좀 좋긴 하지만 같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M&A와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좀 상당 기간 좀 지속될 수 있는 종목으로 큐브엔터라는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큐브엔터 또 연예인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꾸준히 또 다른 다수의 아티스트를 배출하고 있는데 여자아이들과 B2B 등 라인업이 또 탄탄하기 때문에 또 M&A 이슈에 있어서 강세를 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바로 그 시간이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또 친절하고 또 정말 열정이 넘치시는 전문가님 나와주셨거든요. 또 오늘 나타나게 될 종목 어떤 거가 있는지 같이 저와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보통 다음 날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혜택이 있는데요.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과연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제 손에 당첨자가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1021번님이시네요.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머니W 스탁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오늘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을 건데요. 자, 먼저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전화번호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마구마구 주세요. 자, 그리고 문자로도 상담 받고 싶다. 역시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먼저 보내주실수록 당첨 확률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해서 전화 소리가 막 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빨리빨리 전화와 문자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번에 최영동 전문가가 나와주셨을 때 가지고 왔던 종목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 보였는지 함께 확인해 볼까요?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맞아요. DMS 우리 최영동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 주셨죠. 자, 0.91% 플러스권의 움직임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와 주셨을지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동해 볼까요? 네, 최영동 전문가의 먼저 베스트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베스트 5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종목이 지금 1위를 굳건히 달리고 있나 봤더니 1위는 세경 하이테크였습니다. 9월 10일에 편입을 해서요. 와, 거의 80% 가까운 수익률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힘스가 힘을 내고 있고요. 자, 3위는 덕산 네오룩스 그리고 만도가 30% 이상. 그 뒤를 서현 이화가 따라가고 있는 와중입니다. 자, 최영동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아주 탄탄한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종목이 편입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제시된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추종의 대시세 포착 기법. 자, 우리 최영동 전문가는 오늘 아이고야 이렇게나 글자가 많은 글자 부자 8글자를 또 가지고 와 주셨어요. 자, 근데 힌트를 드리면 너무 쉬워서요. 제가 최대한 어렵게 드리려고 해도 여러분 왠지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기 내어서 한번 맞춰보세요. 8글자고요. 이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도 이 바이오 의약품 복제약,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의 대장주 어디일까요? 자, 그 대장주 중에서 이 혈액암 관련해서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요, 혈액암 치료용 바이오 시밀러를 좀 출시할 예정에 있는 그 기업, 그 종목이기도 합니다. 더 들어가면 힌트가 너무 쉬워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왜 가지고 나와 주셨을지 지금이 적기일까요? 최영동 전문가와 스탁세일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저희 지금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 머니W 스탁세일즈로 넘어가 보시죠.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스탁세일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스탁세일즈를 소개하기 전에요. 최영돈 전문가님과 같은 또 레이클럽이 있거든요. 그 레이클럽에서 MTN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W를 클릭하시면 또 실시간 방송을 같이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탁세일즈 종목 알려드릴게요.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제약바이오의 대장주 중에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요. 특히 바이오 시밀러로 유명한데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인정받은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의약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장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도 유리한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까지 셀트리온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조금 거친 움직임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거친 있습니다. 움직임? 예,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수준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저희가 종목 세일즈에서 스탁 세일즈에서 좀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성장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바이오 시밀러 시장 자체는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미국 본토를 지금 공격을 해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이 본토 공략에서 좀 공격적인 성적들을 좀 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바이오 시밀러 상당히 좀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되면서 상당히 좀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도까지도 그렇게 크게 일조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사보험 시장이 드디어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바이오 시밀러가 미국 시장에서 선 23개 정도가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뭐라고 될까요? 시판이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개를 빼고 나서는 아직까지 출시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예 처방으로만 좀 빠져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빠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서부터 이 사보험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동안에 좀 안 좋았던 좀 이렇게 뭐라고 될까요? 효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리지널 약품에 대비해서 효능 자체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감들을 상당히 많이 느꼈었는데 최근 들어서 사보험이죠.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는 이 사보험 쪽에서 이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채택 부분들을 상당히 좀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폭 자체를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 지나고 나서 2020년도서부터 본격적인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의학 처방전에 대한 이제 보험 혜택 부분들이 좀 점점 늘어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한 성장 원년은 2019년도까지가 아니고 오히려 2020년도로 우리가 좀 넘기면서 보셔야 될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성장하는 시장에서 그 성장하는 시장에 대해서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강하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보험 혜택 적용까지 함께 된다면 더 많이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보다는 2020년에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미리미리 저희가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소식들이 또 하나 들리더라고요. 바로 머지않은 시기 4분기에서 또 내년 상반기에 미국 내에 또 상품을 출시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상품을 출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트럭시마가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출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트럭시마에 대한 미국 시장에서 지금 시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예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앞서 언급드렸듯이 보험사 쪽에서 이 트럭시마에 대한 처방전 라인 자체를 보험 수가로 좀 넘어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드디어 허주마가 2020년도의 상반기, 2020년 상반기에 출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자체가 이 두 품목 자체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반에 성장이 돼가지고요. 앞서 언급드렸듯이 보험사 쪽에서 채택이 딱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최근에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18년도에 16만 원. 네. 까지 지금 고가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5만 1,000원대까지 밀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가 부분들이었는데 고가로 책정을 했었는데 이 고가 책정했던 가격 자체가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계속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단가가 낮아지는 시점에서 이제 보험사 쪽에서 채택을 좀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단가에 대한 하반기 시장을 확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확보한 과정에서 물량 자체, 그러니까 큐 자체가 좀 넓혀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좀
좀 실망스러웠던 주가 자체,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신제품이 미국 시장에 좀 출시가 되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에 상반기에 좀 출시가 돼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3분기, 4분기를 정점으로 해가지고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미국 시장에서 출시를 해주고 있는 4분기에 출시될 트룩시마, 그리고 2020년도 상반기에 출시될 허주마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을 좀 가지시면서 네. 대응을 해보게 되면 지금 자리는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은데 트룩시마랑 허주마가 이제 2019년 4분기부터 2020년까지 수출이 딱 된다면 성장을 할 텐데 또 한 가지 빅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짜잔! 램시마 SC가 유럽 CHMP에서 판매 승인 권고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났는데요. 45조 원 시장 공략이래요. 그럼 어마어마한 시장인데 예. 이렇게 판매 승인을 권고했다는 의미가 어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CHMP라는 기구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약물 사용자 위원회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약물 사용자 위원회에서 네. 허가가 좀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뭐 판매까지 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네.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램시마 SC는 램시마라는 하나의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약품에 대한, 그러니까 약품질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테스트를 좀 끝낸 상태고요. 이 램시마에 대한 부분들을 램시마 SC, 그러니까 피하 주사 쪽으로 좀 넘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주사제로 지금 만드는 건데 네. 이 주사제로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미국 시장에 다이렉트로 꽂히기보다는 오히려 유럽 시장 쪽에서 테스트를 그냥 거치고 난 이후에 네. 미국 시장을 건너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적으로 유럽 시장 쪽에서 어느 정도 판매량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에서에 대한 허가 부분들을 좀 득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손쉽게 또 미국 시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올해 보여줄 수 있는 램시마 SC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에서뿐만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램시마 SC에 대한 수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판매 허가 부분들은 상당히 그동안에 좀 답답하게 움직였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세 가지 종목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턴어라운드 시키기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 램시마 SC라는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추진력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호재로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에서는 상당히 좀 천군만마를 좀 얻었던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언급하셨듯이 뭐 대량의 이제 정말 40조가 넘는 그런 시장에서 성공 부분들만 좀 확답을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우리나라 국가를 좀 대표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성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 뭐 받아들여졌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주가가 이렇게까지 밀린 상태에서는 상당 부분 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첫 번째 질문에도 해드렸고요. 네. 두 번째 질문에도 해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서까지 제가 네. 이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하는 거니까 한 번쯤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짤막짤막한 이슈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이슈들을 토대로 하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은 정말 좋은 기업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거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도 전문가님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강조를 하신 적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가치에 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트룩시마, 허주마 이어서 또 램시마 SC까지 유럽 쪽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충분한 가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 모아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떻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 가져가면 좋을까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셨는데 함께 판넬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 성장세가 이제부터는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가지고 와주신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이 바이오 시밀러 부분에 있어서 대장주가 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기도 했죠. 자, 함께 보시면 또 이제 4분기에는 트룩시마 이슈가, 또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허주마 부분에 있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슈가 있다라는 것,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겠죠. 따라서 함께 가져가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제품 출시에 있어서 여러분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램시마 SC에 대한 판매 승인 기대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유럽에서 판매 승인 권고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이 글로벌 시장에게 있어서까지 입김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불게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좋은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영동 전문가께 제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 전문가님. 예, 자리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바이오주 관련해서 정부 쪽에 있어서도 앞으로 반도체를 잇는 정말 큰 차세대 산업으로 꾸려가겠다라고 해서 주가에 대해서 희망적
긍정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이 바이오주의 투심 아직까지는 좀 얼어붙어 있는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괜찮을지 조금 더 자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약세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공통된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신약과 관련된 이슈거든요. 사실 네. 뭐 기본적으로 신약 부분들은 항상 임상이라든지 1상, 2상, 3상까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반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만큼 정말로 하이리턴 하이리스크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서 좀 검증을 받은 상태고요. 앞서 이제 엠시마 SC도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트룩시마라든지 호주마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임상 부분들이 다 끝나고 나서 시장에서 이제 출격을 좀 기다리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을 좀 양분해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 시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미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임상이 끝나서 막바로 지금 시장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이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부분들이 단기간에 좀 나와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크게 열광할 수 있는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진행되면서 하나씩 단계별로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단식 상승들을 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하셨던 투심에 대한 안 좋은 영향 부분들은 신약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통역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바이오시밀러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 기업들이 삼형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뿐만 아니고 이 셀트리온 삼형제에는 다소 조금 먼 나라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한번 해보자. 바이오 업종에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종목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 악화는 바이오 시밀러 영역에서는 크게 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정말 튼튼하게 기초를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때 잡아야겠죠. 그럼 언제 잡아야 될까요? 바로 잡고 싶은데 전문가님 가격 전략 알려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내일 시초가 부근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종가부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좀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을 사시면서 좀 기대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뭐 하루 이틀 만에 사이에 뭐 30%하고 40%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앞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뿐만 아니고 올해 말뿐만 아니고 내년도 초반 때까지에 대한 성장 흐름들을 우리가 한번 기틀을 좀 다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스톡 세일즈에서 그리고 종목 세일즈에서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최근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좀 보시게 되면 60일선에 대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는 상태고 주봉상으로도 좀 보시게 되면은 1차적인 하락 추세를 마무리되고 최근 들어서 이제 9월달, 10월달을 기점으로 돌파가 좀 이루어졌었거든요. 기존의 하락 추세 자체를 최근의 조정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저항 라인이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리 자체는 저항에서 이제 지지선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타이밍을 좀 노려보면서 매수를 좀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시초가 부분에서 매수가 좀 이루어지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120일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전 고점까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거 다 집어치워버리고요. 조금 더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죠. 역사적인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올해 상단, 그러니까 4월달에 보여줬던 고점일 수 있는데요. 8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적인 목표치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말씀드리고, 뭐 손절라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접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전 저점이겠죠. 박스권에 대한 상단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5천 원대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게 되면은 작은 종목군들보다는 이렇게 굵직굵직한 종목들에 좀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한번 증폭시켜보자라는 의미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목표가까지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가격 포인트 지금 바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가져갈 이슈가 가장 많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격적인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판넬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매수가는 51,600원 바로 가져가셔도 되겠고요. 4월에 만들었던 역사적인 고점 8만 원 부근 우리가 1차적으로 노려보자라고 얘기하면서 심플하게 손절 라인 45,000원 집어주셨습니다. 추후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략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성장할수록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성장은 날아오를 테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찬스로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786-1022 또는 1023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문자가 참 많이 왔다고 하는데요. 빨리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화 연결부터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나요? 예, 신풍제약이요. 신풍제약이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작년 4월 달에 12,250원에 네. 비중 30%예요. 네, 신풍제약 12,250번이 매수가고요. 비중은 30%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좀 상담을 자세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최영돈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가지고. 자, 일단은 신풍제약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구충제와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좀 크게 상승을 좀 했죠. 예, 예. 자, 일단은 그 이후에 이제 8,000원대에서 이제 차익 매물들이 좀 많아지면서 좀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는데, 뭐 오늘자 그렇게 크게 200일선 하향 이탈시키지 않고 1.71% 반등 흐름들을 좀 이어져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도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작년도 4월달에 12,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셨고 장기간 동안 좀 끌고 왔던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되면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2차 랠리가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8,000원대에서는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8,000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8,000원대 예. 오시게 되면은요, 이 예. 8,000원대에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조금 대량 거래량이 좀 실렸기 때문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고 시장에서 참여를 하고 계시는 참여자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한 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충제가 2차 랠리를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8,000원대가 되게 되면은 차익 매물들이 상당히 좀 크게 쏟아질 수 있다. 본전 심리가 발동을 하면서 매물에 대한 이제 그 가격대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1차적인 목표치는 8,000으로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 물량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21선 저점이겠죠. 한 6,500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은 전체 다 매도를 하셔가지고 시장에서 조금 뭐 크게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교체하는 전략들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은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자.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좀 지켜보자는 의미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1차적인 목표가는 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21선을 하향 이탈시키는 6,5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좀 장기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30%이기 때문에 좀 뭐 적은 비중은 아니시기 때문에요. 좀 대응에 대한 영역들을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풍제약 잘 빠져나오시길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1차로 이제 반 정도 매도를 하실 그 비용으로 8,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전화 연결 바로 도와드릴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삼성전기 매수가는 102,000원이고 네. 비중은 40%입니다. 네, 비중 높으시네요. 비중 40%의 매수가는 102,0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좀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연결 도와드려서 어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마음껏 질문하세요. 예, 네, 예. 최영도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예, 자, 시청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빠져가지고 좀 마음이 좀 심란하시겠습니다. 예, 네, 수익을 좀 크게 내셨던 종목인데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5%대에 대한 하락세를 좀 보여줘가지고 일단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뭐 오늘 마이너스 5%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구간들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도 좀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0.61 정도 빠졌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갔던 IT 종목군들에 대한 하락세가 좀 급격하게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삼성전기가 보여줄 수 있는 MLCC에 대한 수요 부분들은 뭐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 가격대 그리고 매수가 자체가 10만 원대 초반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대응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좀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좀 실리긴 했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요, 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20일선 하향 이탈시키면서 다소 좀 불안정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10만 7천 원대가 다시 한번 또 지지선으로 설정이 돼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선생님께서는 조금 빠른 매매보다는 좀 큰 종목군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그런 성향들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10만 7천 원대, 10만 5천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도 초반때까지 1분기까지 좀 꾸준하게 좀 가져가는 전략 좀 제시해드리고요. 다만 이제 방송상에서 말씀 좀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10만 원대, 그러니까 매수가 자체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를 하는 전략, 그리고 중기적인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서 가져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3만 원대까지에 대한 1차 지금 옵션 설정하셔가지고 대응하셔도 그렇게 크게 무리 없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손절은 얼마로 치면 예, 될까요? 일단은 손절은 손실 없이 빠져나오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매수하신 가격이죠. 10만 2천 원대. 예. 그 10만 2천 원하고 10만 원대를 하향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시청자님. 그래요? 네, 1차 그러면 목표가를 10만 원 이하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파동이? 시장 자체가 조정이 하루 이틀 정도 나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종목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가 매수세가 좀 살아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실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네. 1차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상담에 이어서 문자 상담도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요. 빨리 연결 도와드릴게요. 이하선 캐스터. 네, 문자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속 썩이는 종목들 어떤 것들 있는지 오늘 좀 해결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조금 일찍 보내주신 분 먼저 저희가 당첨해드려야겠죠? 한번 고민 도와드릴게요. 목표가가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해서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우 아이비캐피탈 여신금융 전문 회사이죠. 10%를 갖고 계시고 매수가가 5,150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종가가 4,760원까지 그래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계속 쭉쭉쭉 추세선 상승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목표가가 정말 궁금한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5,080원대까지 고가를 좀 형성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시청자분들께서는 5,150원입니다. 매수가 자체가 좀 다소 한호가라도 내가 손실을 좀 안 보고 좀 매도를 하시는 가격대를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자에 대한 윗꼬리 자체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시켰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장에서 작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특히 이제 창투사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르게 좀 움직여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5,000원대까지는 다시 한번 좀 변동성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5,000원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전일자의 종가 부근이겠죠. 4,700원대를 하향 이탈시켜야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제시해드릴 테니까 작은 종목군들은 좀 짧게 좀 치고 나가는 전략들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150원대까지 기다리기보다는 5,000원대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5,000원 부근에서 그래도 짧게 빨리빨리 대응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손절래는 4,700원 제시해 주셨네요.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딱 눈에 띄어요. 갤럭시아컴즈를 4,000원에 사셨는데요. 비중이 40%입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3,095원이니까 한 1,000원 정도 지금 손실이 나고 있네요.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손절할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좀 차분하게 지금 5일선, 20일선, 60일선 차례대로 좀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홀딩에 대한 전략 제시해드리고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 자체는 3,300원, 3,400원대까지 1차 지금 목표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저점이겠죠. 2,900원대를 하향시키게 되면은 매도하는 전략으로서 가격 전략 빠르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실시간 종목산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저희 내일 오전에 최용돈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요. 거기서 공개하시는 시크릿 종목까지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알찬 스탁스에즈 종목과 실시간까지 저희 정말 항상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머니더블유 시청자분들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